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얼굴 드러내고 하는 리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방탄소년단 했는데 제가 뭐랄까 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할 책은 수신지 작가의 며느라기입니다. 리뷰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책이 페미니즘 관련된 책인데요. 하지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유튜브에서 핫한 주제이기도 하면서 위험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남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페미니즘은 불편한 주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나누어야 할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잖아요. 그럼 언더라인이 선택한 책 며느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웹툰 형식의 글을 SNS에 연재했는데 실제로 100% 실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신지 작가의 며느라기를 처음 접했는데요. 댓글이 너무나 살벌해서 중간에 멈추고 책이 나오면 보려고 기다리다 책으로 보게 됐습니다. 댓글이 살벌하다는 거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책을 구해서 보시기 전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수신지 작가의 인스타그램으로 가시면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 북튜버인 만큼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얘기가 쭉 이어져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하나의 에피소드만 보시면 극, 대노, 극 엄청나게 폭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표지가 인상적인데요. 이번 영상을 찍게 되면서 처음으로 표지를 봤는데 처음엔 도서관에 빌려서 볼 땐 플라스틱 커버가 없어서 몰랐는데 웃고 있는 민사린의 얼굴이 커버를 올리면 울상이 되어버리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마음이 되게 짠합니다. 보시면 민사린이 웃고 있죠. 자, 민사린이 웃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애매합니다. 표정이 애매하죠. 막 슬픈 것도 아닙니다. 짜증 나겠죠. 혼자 막 황태미역국 끓여야 되니까. 보시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나 뒷면 그림의 메론 가장자리 부분에 그려져 있는 하트가 무슨 의미인지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메론이 있습니다. 메론이 뭐 마술하는 것 같네요. 자, 보이시죠? 그 책은 되게 굵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책이 두꺼워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하늘이란 존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안 좋아지는 그런 존재로 많이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며느라기라는 제목의 의미는 사춘기 갱년기처럼 특정한 시기, 즉 결혼을 한 여자가 시댁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모든 일을 알아서 하는 시기를 며느라기라는 단어로 이름을 지어서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춘기, 갱년기, 며느라기. 각 챕터의 구성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100% 공감하실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에 관련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부모님의 생신, 결혼기념일, 제사, 명절에 대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은 5월이죠.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기혼자분들은 시댁의 집안 이벤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실 겁니다. 며느라기를 맞은 민사린의 대망의 첫 번째 미션은 시어머니의 생신인데요. 민사리는 멜론을 깎아본 적도 없는 어찌 보면 평범한 여자로 컸는데 황태 미역국을 끓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참고로 저도 요리를 좋아하지만 초보 요리 시절엔 미역국에 들어가는 미역이 폭발하는지도 몰랐었고요. 오래 끓여야 맛이 난다는 것도 몰랐고 액젓을 조금 넣으면 풍미가 확 산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진간장과 조선간장의 차이도 몰랐죠. 간장은 한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민사린이 황태 미역국을 끓일 때 참기름에 들들 볶다가 자박한 물에 황태를 팔팔 끓여서 뽀얀 국물이 나오면 그때 물을 더 넣고 끓이는 노하우 같은 걸 알 리가 없겠죠. 참고로 전 요리에 관심 많아서 제가 즐겨하는 레시피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이지 와닿을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둘 사이의 문제도 버거운데 각 집안의 관계까지 깊숙이 삶에 개입이 되면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아 버리는 비혼이라는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둘이 사랑을 하는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결혼으로 가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이혼도 많이 합니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가지만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이 울컥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명절에 남자들만 소파에 앉아 있는 일. 그리고 시부모의 생신 때 왜 며느리만 일하고 시누이는 늦잠을 자는지. 새로 한 밥은 남자들 주고 오래된 밥을 며느리하고 같이 먹자는 시어머니. 이거 말이 안 되죠. 자신이 여성이면서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걸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라고 충고하는 친정어머니. 그런 부분들에 여성분들이 엄청난 댓글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댓글 보면 정말 살벌합니다. 무서워요. 저는 북투버를 준비하면서 페미니스트 관련 책도 많이 보고 사례도 많이 찾아봤지만, 이 책은 결혼 후에 여성을 그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페미니즘 관련된 책 중에서 가장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공감을 하게 된 이유가 저도 결혼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처음 동거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사는 느낌이라면, 결혼 생활은 뭔가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지켜야 할 룰이 많다는 느낌이라 서로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랑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을 후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동거인 제도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성인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데, 우리 사회가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리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남편 무구형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건 무구형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 남편인 무구형이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온전히 무구형의 잘못은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길러진 게 그 남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구형을 보시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시아버지죠. 늙기는 했지만 여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부려먹고요. 스스로 해먹을 줄 아는 요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명절 마지막 날에 고생했다고 외식 한번 하자는데 그걸 끊어버리죠. 그 부분에서 완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민사린과 무구형의 어린 시절에 웬만해선 아들, 딸 하나 정도는 낳았을 테니 무구형의 아버지는 민사린의 아버지이기도 할 겁니다.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인 셈이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구형은 자라게 됩니다. 무구형은 여자가 밥을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작품 속에서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시누이 남편의 밥상을 민사린이 차리는 씬이 나오는데요. 며느리가 차리는 씬이 나오는데 그때 무구형은 가만히 있습니다. 남자로서 나서기도 뭐하겠죠. 남자니까. 밥은 항상 여자가 차려왔으니까 그거 한 번쯤 어떻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전 이런 게 문화적으로 교육이 덜 됐다고 생각하는 게 가부장적인 사회인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럼 민사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부모님에게 예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친정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죠. 그걸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못 깎는 과일을 예쁘게 깎으려고 노력하고, 시부모님하고 있을 땐 예쁘게 앉으려고 다리가 저린 걸 참기도 합니다. 명절엔 어떨까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성씨가 다른 여자들만 모여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집도 똑같죠. 물론 그 상황에서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죠. 이건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아주 대한민국 가정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럼 민사리는 왜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 잘 보이려고 할까요? 싫으면 왜 싫다고 말하면 되지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이 책이 제가 좋았던 점은 민사리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이게 고착화돼서 절대 바뀌지 않는 거 아닐까? 기다리면 나아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비판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내면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민사린 때문에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페미니스트 책보다 좀 소프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입문하시기에는 이런 책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는 평생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로 근무하셨습니다. 노동자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 또한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살던 지역은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서점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를 20살 때 처음 봤는데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젠더 감성, 성평등 이런 게 어떤지 모르고 아버지도 역시 평생을 사셨겠죠?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 역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로서 시집을 왔으니 제사를 지내야겠죠?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과일과 생선을 골라 제사상을 차리십니다. 매년 그 일을 반복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니가 불교 신자여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조상님들은 챙기시지 못합니다.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제도가 이어져 나가길 원하십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고 그런 일 때문에 명절 이후엔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전통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걸 지내야 자식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구형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하고 민살인의 시어머니는 여잔데 여자의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시스템은 왜 계속 그대로일까요? 이게 정말 바뀔까요? 그럼 지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린 남자아이를 기르시는 어머니들은 나중에 자신의 아이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며느리감을 여성이죠. 어머니도 여성입니다. 과연 잘해줄까요? 자신들의 옛 시절, 즉 며느라기 시절을 생각하면서 며느리로 데리고 온, 며느리가 되겠다고 온 여성에게 편안하게 대해줄까요? 과연?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시대가 변해서 뭐 어려워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아이들은 우리 세대들보다 더 귀하게 길러지고 있거든요. 부모 역시 사람이기에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넘어 비혼을 꿈꿀까요? 왜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은 0.98명이 되었을까요? 참고로 OECD 가입국 평균이 1.68명이고 우리나라 현재가 유지되려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높은 사교육과 육아 비용이 증가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뭐 결혼을 해야 남자 여자가 만나야 아이를 낳겠죠. 결혼을 너무 안 합니다. 지금의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가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결혼 비용 역시 보여주기식 결혼이 되어서 부모들의 은퇴 자금이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 되어서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일단 작동을 하게 되고요. 뭐 이게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더 간섭하게 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며느락이라는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너무나도 쉽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기 집은 아니라고 하네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만화책이라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묵직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 혹은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으시면 이 책을 나눠보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혼을 앞두신 예비신랑 신부님이시면 이 책을 통해서 양쪽 집안의 문화를 서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시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으면 이 아픔이 좀 덜합니다. 이 책은 결혼 생활을 현미경처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시면 한국 남자들이 엄청나게 죄인처럼 나오는데 저도 이제 한국 남자지만 전 좀 솔직히 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화하는 거나 뭐 음식하는 거나 뭐 성평등,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만 보고 와서 뭐 꼴페미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도 있죠. 페미니스트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이 정도 되면, 남자가 300만 원 받으면 여자가 300만 원 받고, 여자가 부엌 일 하면 남자도 부엌 일 했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예요. 이 이상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거를 이런 며느라기나 이런 며느라기 노 땡큐 이런 책들을 보시고 대화를 하면 좀 더 나으실 텐데, 이제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으시죠. 대화 자체도 안 하는데 책을 읽는다? 그건 좀 더 어렵겠죠. 유튜브에 보시면 엠마 왓슨이 한 연설이 있어요. 엠마 왓슨이 유엔에서 한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을 보시면 쉬포 힘입니다. 쉬포 힘.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평등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엠마 왓슨이. 맞는 말입니다. 남자들 엄청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평등해지면 남성들은 이 무게를 좀 내려놔도 이해를 하는 이런 공평한 세상이 오니까, 이런 책들을 보시고 서로 이해를 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자들도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고 여성분들도 고통받는 이 이상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인 책하루님이 넣어줬으면 한다고 저에게 이제 말을 해줬는데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시집을 간다. 친정에서 시집을 간다 그러고 남편 쪽에서 시집을 온다 그럽니다. 오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해줘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모든 문화가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서로를 이해시키고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건 역시나 남편의 역할이고요. 남자의 역할입니다. 어렵지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민살인의 하드코어한 신혼생활 적응기인 며느라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